한국의 출산율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2026년에 출산율 0.6명도 깨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생아 10만 명 붕괴 우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제 출산율 저하가 벌어질지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난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저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제 반성, 확인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려할 지경까지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못 먹고 살겠으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계속 저러한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앞으로의 모습들, 이 상황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잘 따져보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출산율이 이제 낮아지면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각종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2022년에 신생아 수가 25만 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유럽보다 지금 한국이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나중에 한 3세대 정도만 지나가면 현재 5,100만 명이던 한국 인구가 300만 명으로 쪼그라들 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부부 2명이서 자녀 2명이면 인구수가 유지될 것 같지만 이제 태어난 아이가 모두 성년까지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 출산율을 2.1명으로 잡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출산율이 0.7명입니다. 3분의 1 상태인 거죠. 2022년에 24만 9,186명이 태어났답니다. 근데 2070년이 되면 태어날 아기가 연간 10만 명 정도라고 된다라고 합니다. 1910년도에 한국의 한반도 남과 북 전체 인구가 1330만 명이었습니다. 1920년에 1700만 명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제 무려 10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도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1960년도에 한국의 출산율은 6.16명, 그런데 1970년에 4.5명, 1984년도에 2.1명, 이러다가 2001년에 1.3명으로 줄어들고 2020년부터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이제 자녀를 안 갖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매우 젊은 2030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혼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혼자 1인 가구로 혼자서 여유롭게 사는 걸 좋아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입니다. 앞으로 그네들이 더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걸 당연시하고 그다지 결혼해서 출산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안 하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래저래 이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이 0.7명인데 이게 더 내려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 미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수한 인력들로 경제성장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출산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결혼하지 않는 분위기,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결혼하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비정규직 계약직에 저임금에 부동산 가격은 미친듯이 높아져 있고 자녀를 낳아서 출산해도 교육비로 감당 못할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국이라고 한 나라에서 결혼하고 출산한다는 것 자체가 도박입니다. 모험입니다. 보통의 마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미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가진 가장이고 아버지이지만 지금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걸 보면 출산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라고 감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이런 것들을 어쩌면 저희 부부의 노후와 뒤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교육에 올인을 하면 시간을 들이고 돈을 투자하는 만큼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황당한 얘기기도 하고 답답한 얘기입니다.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는 게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그렇게 얘기할 자신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저희 집 아이들이 안 이쁘다거나 출산을 후회한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고마운 건 고맙고 감사하고 이쁜 건 이쁜 거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어려움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얘기죠. 이제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 같고 더 이제 청년들이 곤욕스러워하며 이제 함부로 출산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 기득권들이 가진 자들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을 영끌하고 비토하게 만들고 궁지로 내몰아서 점점 더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득권들, 가진 자들, 정부를 위해서 지금 소리 없는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랍스타라고 하는 음식이 18세기까지는 매우 흔한 음식이었답니다. 노예나 먹는 음식이었죠. 근데 20세기가 들어서는 어획량이 줄어들자 부자들만 먹는 고급 음식이 되었습니다. 랍스터가 줄어들자 가격이 오르고 랍스터 요리 가격도 올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인간 자체가 희소가치가 됩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들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학교만 잘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그만두면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가능한 직원을 오래 붙잡아 두려고 그만두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은 월급을 주거나 일할 시간을 짧게 하거나 야근 안 시키고 칼퇴근 시키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들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게끔 다양하게 적용할 겁니다.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보다는 상황에 맞게끔 잘 지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육이 무료화가 되고 매우 싸질 것이고 저출산 사회가 되면 아이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질 겁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줄어들고 육아수당이 늘어나고 점점 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저출산이 매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저출산이 축복이다. 되려 사람 귀한 줄 아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